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언어와 사회, 오늘 제4주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훈민정음의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오늘도 조금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주의 강의, 한글의 특성과 우수성 3. 오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변별자질 이론의 원조와 추가 글자의 파생,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변별자질 이론은 지난번 설명한 바와 같이 20세기 언어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설명 해설을 보면은 바로 이 550년 전에 이미 세종대왕은 이 20세기의 이론을 그대로 도입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모음, 즉 훈민정음 모음 3개, 천지인이 기본인데, 천지인은 하늘을 나타내는 어, 그 다음에 땅을 나타내는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이, 이렇게 세 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현대 변별자질 이론으로 대입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래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게 땅이고 이게 사람, 이 소리인데 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변별자질을 뭐를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는 혀가 혀의 축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혀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물론 똑같이 여기는 축, 여기는 전진, 여기도 축, 전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교환을 보시면은 설명이 거기 다 도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천에 해당하는 하는 소리는 말하자면 이게 혀가 얼마나 뒤로 오그라드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혀의 오그라들미 플러스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전진하는 요소는 완전히 마이너스죠. 전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라는 모음, 이 땅에 해당하는 는 이 축이 물러나지도 않고 오그라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라는 모음을 보면은 이거는 축이 전진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죠. 그리고 완전 전진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혀가 뒤로 물러나느냐 오그라드느냐 아니면 앞으로 전진해 있느냐를 가지고 두 개의 자질을 도입을 한다면은 세 가지 모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혀에 말하자면은 오그라드느냐 아니면은 전진하느냐의 관점에서 본 요 세 모음의 값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소리, 우리가 귀로 듣는 청취를 할 때의 음가가 어떠냐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청각적인 요소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얕다, 깊다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얕다, 깊다, 얕다, 깊다. 그랬을 때, 하는 모음은 여러분 듣기에도 하는 게 상당히 깊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향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이, 라는 소리는 어때요? 이거는, 혀가, 오그라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진해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얕다 깊다의 관점에서도 이거는 모두 그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즉 완전히 얕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깊은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이라는 소리는 그 요 두 자질, 요 자질인데 자질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아주 얕죠. 앞에서 나기 때문에 이 하는 날카로운 얕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소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깊은. 그래서 요런 값을 각각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말은 발음할 때의 혀의 그 특성, 위치,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귀에 들리는 모음의 음가, 요 두 가지 그 청각적인 그리고 조음적인 소리를 내는 이런 두 관점을 결합을 해서 이 세 기본적인 모음을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우리 변별자질 이론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언어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거 550년 또는 6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런 그 설명을 했다는 것은 현대 언어학자들이 볼 때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탄복할 일이죠. 특히 아까 말씀대로 발음면과 청취면을 동시에 도입을 해서 설명을 시도한 점이 대단히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 20세기 언어학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후민정음의 특색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후민정음은, 즉 한글은 그 구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글의 글자들이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인 독립적인 요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동일 계열의 글자는 동일한 기본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가령 한글의 기억은 자, 여러분 보실 때 한글의 기억과 쾌역, 그 다음에 쌍기역 이렇게 보시면 요 기억이라는 기본 요소, 기본 글자죠. 그러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게 요 기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 파생된 글자에도 기억이라는 기본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소리는, 이 세 글자가 나타내는 세 소리는 모두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동일 계열의 소리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죠. 모두 한글이 쉽고 배우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자를 보십시다. 로마 글자에는 이러한 특성이 전혀 없죠. 가령 우리의 기억과 같은 자리에서 발음되는 기억에 해당하는 영어의 K를 보십시다. 영어의 K는 우리가 기억과 대응시킬 수 있는데, 요놈의 이제 유성음이 목소리 성대 진동이 있는 것은 이거는 큰데요. 자, 한글에는 요 K가 있다고 요거가 대응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개, 그도 유성음이지만은 성대의 진동만 있을 뿐 발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글자체를 보면은 전혀 이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글은 이렇게 다 같잖아요. 기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계열의 소리이면서도, 같은 계열의 글자이면서도 로마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우기가 그만큼 어렵고 두 배의 노력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은 로마자의 K와 G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우리의 한글의 기억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입안에서 혀가 연구개를 향해서 가서 붙는 그런 형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의 로마자의 K와 G는 전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하는 훈민정음의 파생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생이라는 건 기본 글자에서 새로운 글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겠죠. 먼저 이 기억에서 이게 나온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니은에서 보면요. 니은에서는 우선 한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획을 더하면은 티읕.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은 쌍디귿. 이러한 5개의 글자가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자, 이거는 드, 트, 뜨 하는데 글자 모양이 다 요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글자가 모두.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요소는 니은을 발음할 때에 혀끝이 치조에 닿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걸 유지하면서 이 파열음 드, 트, 뜨 이 모두가 같은 자리, 같은 방법으로 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가령 그 미음의 경우에도요. 미음의 경우에도 이게 입을 나타내는, 입술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입술의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띈 겁니다. 여기에서 획을 좀 연장을 해서 비읍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거를 뉘어가지고 이런 피읍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글자 비읍을 2번 겹쳤으면은 쌍비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입술을 가지고 내는 소리인데 이거는 마, 바, 파, 빠 어느 거나 입술 작용이 있는 겁니다. 마, 바, 파, 빠. 자, 여기에서도 누가 봐도 요 기본 미음 요런 모양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여기에, 또 여기에. 자, 이같이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 한글의 훈민정음의 자음이 모두 그 정연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 무 이 세 가지 기본 자음, 한글의 자음 글자는 기본에서 하나하나 파생을 시켰다. 자, 그런데 요 기억에서 크 하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훈민정음에서. 그 하는 거는 좀 연하게 발음하지만 요거는 크 하는 거는 더 세게 발음을 하니까 그때 한 획을 더하느니라.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2번 겹치는 거는 이건 된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또 요 기본에 비해서는 되게 나는 소리. 이런 그 설명이 붙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어서 모음의 파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음의 파생을 봤습니다만
모음의 파생은 역시 그 세 가지 모음, 그 천지인, 어, 의, 이, 그 세 개였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역시 그 아주 일사불란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아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플러스 점, 즉 인에다가 하늘을 더해서 아래 아를 더해서 아가 된 거죠. 이쪽에 붙인 겁니다. 또 야는 어떠냐? 야는 여기에다가 이 점을 두 번 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오른쪽에가 아니라 왼쪽에 붙이면 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플러스 점인데 오른쪽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다. 여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에다가 점이 붙고 또 하나 점이 붙는데 앞에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연하게 이게 전부 다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고 보시면은 거기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는 어때요? 땅에다가 위에 점이 붙는 거죠. 요는 물론 두 번, 우는 아래로 이 천이 붙는 거고 점이, 유는 두 번. 자, 이런 식의 아주 그 기하학적으로도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 아니고 추가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1차 그 파생이라고 하면은 2차, 3차 파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 하는 모음은 에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에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를 또 붙이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에는 자 이에다가 점하고 또 이. 그래서 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대로 바로 이 훈민정음의 이 합자 이론, 파생 이론이 여러분 그 휴대폰에서 이 문자판을 칠 때 모음 조립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2차, 3차의 파생을 설명하자면 가령 위 같은 거, 우에다 이 한 거, 또 왜, 오에다 이 한 거, 그 다음에 와, 오에다 아 한 거, 그 다음에 왜, 오에다 에 한 거, 왜 하는 거는 우에다가 에 한 거. 이런 그 모음들이 속속 결합이 돼서 우리 말에 필요한 모든 모음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요 파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특기할 사항을 다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4.1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훈민정음과 운율 분석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훈민정음과 운율 분석. 이 또한 그 20세기 언어학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미 훈민정음에서 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그 칠판에다가 몇 가지 써보이겠습니다. 그 우리말에는 그 가령 아까 비읍이 나와 있었는데요. 비읍이 있고 피읍이 있고 쌍비읍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음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입술, 양순, 두 입술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요 비읍은 가령 로마자로 그 소리를 나타내자면은 P가 되고 요 피읍은 P에다가 H를 조그맣게 붙여서 흐 같은 소리가 더해진 겁니다. 이걸 기식이라고 하죠. 기식이 있는 소리. 요 쌍비읍은 전혀 기식이 없는 그러면서 되게 나는 된 소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파열음인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콧소리 즉 비음이 됩니다. 비자음. 코로 공기가 나오면서 입술을 막고 자 이런 두 입술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말에 있어요. 그 세종대왕이 이걸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물론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조음이라는 거는 니은이 있고 딕은 먼저 하죠. 니은은 이쪽에 비음에다가 같이 배열을 하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티읕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쌍디귿은 T에다가 된소리 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M으로 로마자로는 쓰고 요건 N으로 쓰겠죠. 자, 이랬을 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둘, 셋, 넷, 부, 프, 뿌, 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유기적으로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유기성을 강조해서 그 내면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세기 영국에서 나온 그 이론입니다만은 이걸 프로서디 이론이라고 그래요. 프로서디라는 것은 운율자질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큰 틀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설명을 아주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요걸로 가지고 보면요. 양순 쪽을 가지고 보면은 요 비읍을 가장 기본적인 이게 자음이니까 양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양순음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놈에는 그 프로서디 자질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제로야. 기본이니까. 근데 요 피읍은 같은 기본 비읍을 쓰고 여기에 H 같은 요소, 즉 하는 H 같은 기식이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쌍비읍은 역시 같은 기본 요소에다가 이번에는 이거는 된소리 요소, 가령 Q를 쓸 수 있어요.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Q를 기본에다가 Q라는 자질을 운율 자질을 더하니까 이번에는 빠가 됐다. 이거는 파가 됐다. 이거는 기본 바다. 그럼 이건 어떠냐? 이거는 기본 비읍에다 역시 비음, 콧소리로 통과시키는 비음의 요소, 즉 내수, 코로 통과한다 하는 N 요소, N 자질을 여기다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가지의 독립적으로 보이는 요 소리들, 글자들이 사실은 비읍이라는 하나의 기본 요소, 기본 틀을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놈은 그 자체, 요거는 기식 H가 붙은 거, 요것은 Q, 된소리가 붙어서 빠가 된 거, 그리고 요거는 콧소리의 자질이 붙어서 마가 된다. 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D, 요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 티읕은 여기에 H가 붙었고, 여기에는 뒤에 Q, 즉 된소리 요소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붙죠? 콧소리 요소가 붙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요소, 이제 기억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세기의 이론인데 세종대왕은 이러한 그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넣고 이 한글 자체 그리고 그 구조, 그 배열을 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